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탄 중에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집을 언제 사야 되나, 뭐 지금 사도 되나, 아니면 우리 지역은 어떤가, 이런 내용들 한데 모아서 한번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박종금님, 경기 파주 금촌 분양하려 하는데 괜찮은가요? 말씀 꼭 좀 해주세요. 자, 지금 분양을 받고 싶군요. 네. 근데 앞으로 경기도는요, 예.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서 후분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언제부터 혹시?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예. 경기도에서 실시한대요. 19년도부터 올해부터. 예. 그런데 이제 분양을 받고 싶어도 예.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혜택이 많아서 네.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 말이죠.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서울의 광진구하고 동대문구에서 분양을 했는데 네. 미분양 사태가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미분양사 때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나왔어요. 심지어 예. 광진구에서 미분양이 40%가 나왔어요. 아. 그리고 지금 과거에 평택이라든가 용인에서 2년 전에 분양을 했던 것이 말이죠. 예. 분양하게 되면 프레미엄이 붙잖아요. 예. 그런데 마이너스 피가 나왔어. 마이너스, 오히려 떨어졌어. 그러니까 역프라이 그렇지. 내가 프리미엄. 3억에 분양을 받았으면 5천이 올라갔으면 프리미엄이 5천이잖아요. 예. 근데 3억인데 2억 8천으로 떨어진 거야. 아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피야. 예. 지금 이런 일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옛날 2009년 10년도에도 왔거든. 네. 근데 지금 서울에 이런 미분양이 왔다는 것은 참 심각한데요. 지금 분양시장도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파주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분양받는 것도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이 이 정도면은 그렇죠. 40% 미분양이면은 광진구 나쁘지 않은 그렇죠. 지역인데. 네, 심각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요. 계속 좀 관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현숙장님, 과천은 아파트값 꿈쩍도 안 하고 보합세이고 전세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과천. 지금 현재 과천이 이제 보합세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네네. 아무래도 과천도 외외 지역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지금 서울에 강남도 떨어지는데 과천이라고 뾰족할 수 있나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과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과천에 26평 기준 해가지고요. 네. 매매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하락했더라고. 아파트가. 그리고 전세 가격은 과천에도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언제 대비인가요? 요즘에 요즘 최근에. 근자에 최근에. 그런데 이제 과천 하면은 지역적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과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과천 하면은 좋은 지역이죠. 예, 과천도 지금 집값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비싸고 예. 앞으로 과천 3기 신도시가 47만 평이 또 개발돼요. 앞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첨단 연구단지 들어오지요. 또 IT, 데이터 산업 기지 들어오지요. 네. 또 복합 쇼핑,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아마 과천에 사는 사람들도 저녁이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만약에 지금 서두르면 안 돼요. 지금 과천이 아직 안 내려가고 보합세 유지한다. 이런데 아무래도 과천도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시장 흐름은 하락 추세이긴 한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런 개발 구역이 이제 많이 건물도 올라가고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 올라가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예. 그럼 지금이 그러나 저기가 아닌가 그러면은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아니에요. 지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떨어집니다. 강남도 떨어지는데 과천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본다면 지금 어디가 보합세면서 약간 반등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전국적으로 예. 대구.
대구, 광주, 광주, 대전. 대전. 근데 대전이라 하더라도 전적이 아니고 네. 일부 지역만 보합세와 약간 상승하는 거야. 그건 인구가 유입되고 네. 또 학군이 좋고 예. 또 기반시설이 들어오고 예. 교통 요충지가 되는 지역은 올라가요. 그런 지역이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예. 떨어진다고 봐야지. 떨어진다고. 2020년 정도 이렇게 네.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힐링님, 감사합니다. 인천 송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실거주로 809 20년 하반기 매수 고민 중입니다. 예. 송도 809. 809. 제가 이 지역에 공인중개사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요. 전국에 뭐 많잖아요. 예. 제 뭐 제자들만 해도 뭐 수만 명 있으니까 뭐 예. 언제든지 뭐 정보나 알 수 있는데 예. 어떤 그런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지금이 매수 타임입니다. 아,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업자 입장이고.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거예요. 악재는 많이 끼어 있지만 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 송도는 이제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예. 또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매수 타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역시 송도도 역시 조정기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809라고 그랬죠? 예. 809는 3월에 4차 분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프리미엄은 4천에서 한 8천만 원이 되는데 지금 서울도 미분양이 나타나는데 네. 프리미엄 4천, 8천이라 하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 지금 내가 볼 때는 타이밍이 아니니까 예. 809든 1009든 좀 기다려 보시고 네. 조정기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프리미엄 빠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4천에서 8천인데 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계속 시장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박용혜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가 올라오면 빠짐없이 듣는 애청자입니다. 전 세종시에서 전세를 살면서 청약과 한솔동 6단지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어느 지역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예, 8월에 이사를 와서 1순위가 되려면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아파트가 싸게 나오면 사야 하는지 청약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세종시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현재.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네. 세종시로 이사 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런 지금 역전세가 이루어지는데도 세종시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이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지금 분양받으려면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 아실 겁니다.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1순위라 하더라도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매매하는 것보다 분양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분양을. 그런데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때 분양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33평 기준으로 A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저층은 3억 2천이더라고. 보통은 한 3억 5천인데 네. 역시 이것도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관망하시면서 매매할 거냐 분양할 거냐 아무래도 분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더 있으면 1년 이상 거주가 되잖아요. 예. 분양하는 게 훨씬 낫지요. 아무래도 매매하는 것보다 모든 부동산은 분양받는 게 당첨되는 게 최고지요. 그럼 청약을 좀 기다리는 게. 그러면요. 예. 네. 그러나 우리 예. 선생님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 동대문구에 지금 며칠 전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났다는 예. 거. 네? 그리고 평택과 용인에 프리미엄 마이너스 P가 생겼다는 거. 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염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지역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트러스트 바헬트님, 교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복합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연구하시는 것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양양의 레지던스 호텔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양 IC 1분 거리의 상업지역에 삼성 홈 프레스티지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서는데
평당 1270만 정도로 분양하더라고요. 공항 때문에 고층 허가가 나는 부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경쟁자가 들어서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가동률 30%로 최소로 잡아도 월 수익 6%라고 합니다. 투자처로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거기 지금 레지던스? 네, 레지던스 호텔.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그랬죠? 예.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요, 숙박용 호텔과 네. 숙박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치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호텔업이 아닙니다. 호텔업이 아니고 생활 숙박업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생활 숙박업. 네. 그런데 이제 서울에도 몇 년 전에 예. 이런 그 레지던스 호텔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개인적인 견해로는 절대로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가동률이 뭐 30%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수익률이 안 돼요. 그래요? 50% 이상이 돼도 수익률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중심 상업지역도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예. 강원도 양양이면 양양. 예. 인구가 많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 여긴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투자하면 절대 안 되고요. 투자하시면 백전백패입니다. 예, 제가 확실하게 장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지던스가 중심 상업적이고 정말 입지가 좋고 초역세권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역적으로 좀 지역이 너무 왜소한 지역이잖아요. 예. 이런 것은 뭐 무슨 양양 IC에서 뭐 1km다, 110km, 아니 저 1분 거리. 1분 거리라 예. 하더라도 예. 이런 건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예. 내가 그 양양 지역의 여러 공인중개사, 특히 제자들하고도 제가 소통을 하고 네. 다양한 결론을 낸 건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강력하게. 박상일님. 현재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신축 빌라를 매입해야 할지 전세를 살면서 더 지켜볼지 감이 안 잡힙니다. 대부분 아파트 이야기만 있고 다세대 주택 이야기는 없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를 하기엔 요즘 역전세로 인해 위험이 크고 신축 빌라를 사기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역은 은평구입니다. 서울 예. 은평구네요. 은평구. 지금 서울 지역이 지금 매매 가격이 14주째 하락하고 있고요. 네. 전세 가격도 16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기가 상당 기간 거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네. 사실 빌라 전세는 매매 가격의 70% 이상이면 위험해요. 네. 만약에 전세가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2억 1천 이상이다. 예.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깡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아마 빌라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신축 빌라 가격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네. 철저한 좀 계속 시장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분께서는 어쨌든 지금 그 신축 빌라 매입일지 아니면은 전세를 살면서 더 지켜볼지 감이 안 잡힌다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전세로 살면서 더 지켜보는 게 좀 지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미한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강의 잘 듣고 있어요. 머리 숙여 감사드려요. 저는 지인 소개로 덜컹 경기도 시흥시에 갭 투자로 20년 넘은 빌라와 10년 넘은 빌라를 2천만 원에 계약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잔금을 치러야 할지 엄청 고민입니다. 교수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군요. 네, 계약을 하셨으면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잔금을 안 치르게 되면은 계약. 근데 빌라는 살 때는 또 사더라도 예. 매도하고 싶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집세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지, 예. 집세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했다면 다시 당연히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죠.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 2천만 원 손해야. 예, 그렇죠. 손해 보는 거죠. 예, 20만 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그 자금 사정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정답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차 한자님,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북위례 힐스테이트 청약해도 될까요? 남편 청약 통장 1,900만 원 있는데 송파 SH00을 해야 할지 민영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청약통장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뭐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분양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요즘은 그 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분양받으면 대출이 안 돼요. 네. 그러나 무주택자는 좀 가능한데 네. 지금 대출이 맡겨가지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SH 공급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SH00. 예. 이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예. 질문자의 그렇던 제가 재무 구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 그래도 앞으로 계속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나 사실은 그 청약해가지고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피가 많이 붙잖아요. 네. 지금 2년 전에 그 개포동, 강남구 개포동에 8억에 분양을 했는데 네. 지금 26억 가는 거야. 어허. 2년 사이에. 예?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떤 좀 반감 같은 거 느끼지 않나요? 예. 자괴감이 좀 그렇죠. 생기네요. 예. 모멸감도 생기고 예. 자괴감도 생기고 예. 예? 상대적인 박탈감 예. 느끼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분양이 좋긴 좋아요. 네. 네, 프레임이 붙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서울 지역도 미분양이 생겼고 마이너스 P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SH 예. 이런 공공하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영님, 교수님, 부산 명지 금강 펜트리움 3차 민간 임대 10년 전환 아파트 대체자로 들어가는 건 어떨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민간 임대는 10년 전환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임대 살다가 예. 10년 지나면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 임대 10년 전환인데 예. 지금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25평 기준에 네. 보증금 1억 9천에 네. 월세가 7만 2천 원이야. 보증금 1억 9천에. 1억 9천에 7만 2천. 예. 7만 2천 원을 주고 10년간 살다가 네. 이제 소유권 이전 받는 거죠. 아하. 10년 후에. 예. 그런데 10년 후에 소유권 이전 받는데 예. 시세의 70% 취득으로 가능해. 만약에 시세가 예. 3억이다. 네. 그러면 70%니까 2억 1천만 원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2억 6천. 2억 6천에서 예. 3억 정도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일반 아파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일 때는 월세가 50만 원인데 뭐 좋습니다. 민간 임대 10년 전환 충분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5평 기준에 1억 9천에 월세가 7만 2천 원이라는 거. 예. 그리고 돈 없으면 보증금 5천에 월세 35만 원. 알아서 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 사기님,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현재 무주택자고요. 경남 진주 충무공동이나 그 인근 쪽으로 분양 계획입니다. 평수는 26에서 32평대 원하고요. 2에서 3년 후일 것 같은데요. 1억 초반 정도 모일 것 같아요. 기간이 많이 남았으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주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최소 2년 뒤에는 다시 오르는 것이 아닐지 궁금하네요. 너무 늦을까요? 1년 있다가 대출을 더 받아서 매입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진주 지역도 한 2년 동안 예. 보합세 유지하다가 하락. 보합세 유지하다가 하락. 계단식 하락. 네, 그래서 예. 사실은 2년 동안 하락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진주 충무공동 신규 아파트, 신규입니다. 네. 신규 아파트 시세가 한 2억 8천에서 많게는 입지가 좋은데 네. 3억 2천 정도 가는데요. 네. 현재 이분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분양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본적인 것은 자금 확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2020년도에도 부동산 경기가 어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19년, 20년 계속 리서치 하시면서 좀 자금도 확보하시고 이분이 이제 2, 3년 후에 될 것 같대요. 1억 초반 정도. 예, 1억 초반 정도 모일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예. 사더라도 대출을 받으셔야 되겠다. 예,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요. 계속 지켜보셨다가 저점에 사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2, 3년 후에 정도에 사면은 괜찮을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을 것 예, 같고. 분양 받으면. 그래도 늘 김동수 유튜브 함께 시청하시면서 네. 늘
부동산 시세도 파악하시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시세는 계속 그러면 확인을 하셔야죠. 시장 예. 부동산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뭐야? 저점에서 사는 거야. 음,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네. 타이밍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은. 예. 감사님. 이분도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 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다산 신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두 번째는 2023년까지 집값이 조정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이렇게 이제 질문 두 가지. 지금 다산 신도시 네. 여기가 33평형인데요. 네. 분양가가 4억이었어요. 음. 그런데 현재 프리미엄이 2억 붙었어. 그럼 6억. 그래서 지금 매매가 6억이 이루어지는데 예. 원래 프리미엄이 원래 2억 5천까지 올라갔어. 어허. 그랬다가 요즘 사이에 지금 5천이 떨어진 거지. 살짝 빠졌네요. 예. 예. 그 이유는 지하철 8호선이 연장돼요. 8호선. 현재 8호선이 암사역인데 암사역에서 이 다산 신도시까지 연장이 되는데 아마 2023년도에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개통이 되면 교통 요충지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야. 그런데 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지금 매물이 없으니까 예. 빨리 사야 된다. 아하.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물어봤죠. 당연히 인구가 뭐 유입되고 지역이 상승되기 때문이다. 예. 좋은 말씀인데 예. 역시 여기도 다산 신도시도 외외는 아니죠. 예. 당연히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도 거품이 꼈어요. 지금도. 그럼 그렇죠. 분양가가 4억인데 2억이 지금 올랐다. 프리미엄이 있으니. 지금 얼마 전 서울도 지금 마이너스 평택이나 용인도 마이너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광진에도 지금 미분양이 됐는데 분명한 예. 조정기는 있다. 조정기는 있다. 김진님, 교수님 저도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올해 덕은지구 분양한다고 하는데 분양 받아보려고 합니다. 대방건설, 중흥건설, GS건설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디로 분양받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사 분양 시점이 달라서 GS건설이 마지막 올해 말 내년 초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더 비싸겠죠? 예. 이분은 뭐 이미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덕은지구가 고양시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군 업체가 좋으니까 뭐 GS건설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방건설을 2019년 9월 달에 분양하고요. 네. 중흥건설은 11월 달에 분양하고요. 네. GS건설은 2020년도 초에 분양하니까 예. 내가 볼 때 분양을 하더라도 2020년 GS건설 분양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것보다 분양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예. 지금은 부동산 하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받는 것도 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나 기왕이면 일군 업체 GS건설이 좀 낫겠어. GS가 일군 업체니까. 네, 그러니까 GS건설은 내년도 2020년 초니까 초. 올해 그냥 구경만 하셨다가 예. 내년 후년에 분양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마지막 분양이잖아요, GS건설이. 예. 그래서 오히려 분양가가 더 비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방건설과 중흥건설에 비해 GS건설이 더 분양가가 높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GS건설은 일군 업체이기 때문에 예. 대방건설과 중흥건설보다는 좀 낫지요. 여기는 뭐 2군, 3군 되겠고 예. 제가 볼 때 GS는 1군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건 아무도 몰라요. 모르나요? 모르니까 9월 달에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얼마인지 비교하시고 분양한 이후에 프리미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좀 리서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김땡땡님, 교수님 서울 단독주택 전망은 어떨까요? 21년경까지 기다렸다 구매하려 하는데요. 그냥 지금 사야 할런지요? 자, 서울시에서 단독주택이 있다면 이건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단독주택인데 앞마당에 텃밭이 있어야 돼. 텃밭이 없으면 미래 가치가 없는 거고 단독주택이 있으면서 앞마당에 텃밭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 아니에요. 선진국이죠. 그런 선진국에서 그런 도시
프랑스 파리라든가 영국 런던의 단독주택에서 텃밭 있는 데는 비싸요, 집값이. 아, 현재. 예. 그래서 아마 미래같이 서울도 예. 단독주택 있으면서 텃밭 있는 주택은 미래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한 특히 예. 한강변을 낀 강북이든 강남이든 한강변을 낀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도 현재는 떨어지더라도 예. 미래로 본다면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네.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러는 거야. 먹거리 문제. 먹거리 문제 때문에. 만약에 농사가 잘 안 된다. 텃밭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예. 많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사가 안 져졌다. 네.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먹는 먹거리가 심각해지거든. 걱정해야죠. 그럼 물가는 고공행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텃밭인 사람들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런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급자족을 이제 그렇죠.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께서는 이제 21년경까지 기다려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좀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조정기이기 때문에 예. 좀 기다리는 게 더 기다리는 게 당연하죠. 예. 이분 닉네임 특이해요. 동수킴님. 동수김? 예. 저하고 이름이 같네? 예, 이름이 동수김? 같습니다. 예. 거꾸로 뒤집으면 김동수? 예, 맞습니다. 김동수.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 지방에 있는 빌라인데 이게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 집을 살 계획 중이라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만약 산다면 총 2채 정도 가지고 있을 텐데 바뀐 부동산 정책 이후 저희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요? 예. 지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고 있고 네. 본인이 소유권 가지고 있군요. 예, 근데 맞습니다. 또 하나 주택을 하나 산다면 예. 반영이 1세대? 2주택. 2주택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처분할 수가 없겠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고 이제 그러나 이제 창원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네. 그런데 지금 창원은요 아파트 많이 떨어졌어. 아, 2년 동안 떨어졌어요. 예. 창원, 거제 예. 뭐 이런 데 지역이 떨어졌는데 예. 기회가 되시면 저점에 또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뀐 부동산 정책 이후에 뭐 혜택은 전혀 큰 혜택 없고. 없어요. 예.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예. 그러나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큰 문제는 없고. 네. 그러나 네. 창원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야 지금. 네. 그렇죠? 예. 본인이 이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예. 지금 창원도 많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예. 앞으로도 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그런 저점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에서 예. 잘 보셨다가 저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라겠고요.